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한보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굉장히 중요한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요 제가 이미 이 관련 내용을 보도할 때 주장한 바 있어요. 바로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용 재판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단톡방 2개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재명이가 거기에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단톡방 멤버로 거기에 이제 변호사들이 말하자면 김용 재판 전략을 논의하는 채팅방이에요. 여기에 들어와서 재판 관련 기록까지 전부 거기다 깔아놓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그러면 이 김용하고 이거 완전히 이제 공범관계인데 요거 별도로 고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그 당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TV조선의 오늘 단독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이를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범 혐의로, 그러니까 대선 자금과 관련된 공범 혐의로 별도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아주 잘한 것이 되겠죠.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내내 이재명과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이제 재판 제한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법 재판이 무려 1심 재판하는데 22개월이나 걸렸어요. 어마어마하게 걸린 거죠. 본래 법에는 633으로 돼 있잖아요. 633으로 돼 있는데 22개월에 걸려? 그러면은 6달에 22면 거의 4배가 더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심, 3심 요거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조희대도 그리고 우리 당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에요. 지난 10월 달에는 이 선거법만을 딱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그래서 633 이거 지켜라. 예, 이거 지켜라. 그리고 안 되면은 매월 보고를 하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고요. 문서를 통해서. 이번에는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법원행정처 내부 공지망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이 법원장을 갖다가 김명수 때는 이제 인기투표를 했잖아요. 그 인기투표 추천제로. 자, 그걸 했는데 이번에는요. 그게 아니고 이제 과거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왜냐? 이게 재판장들이, 그러니까 법원장이요. 인기투표다 보니까 이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판사들을 갖다가 세게 그립을 잡으면 인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예.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 예, 워라벨만 잡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 지연으로 연결되는 모순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조희대가 들었을 때부터 재판 지연은 반드시 해결해 놔야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지연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없애고 임명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지연을 최대한도로 줄이는데 역할을 하겠다. 자, 그리고 이미 이제 재판 지연 이 방지책의 하나로 재판장도 맡아라. 재판장도 재판을 맡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법원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포괄적인 측면, 넓은 의미의 재판 지연 작전, 재판 지연을 막는 것이 시기적으로 볼 때 말이죠. 10월 달에 선거법 빨리빨리 해라. 이 소리는요. 10월 10일 날 공소시효가 끝났잖아요, 선거. 그래서 이제 10명 플러스 14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10명, 민주당은 14명, 24명이 걸려들었어요. 이게 빨리 하라는 얘기고, 지금 내가 바로 이제 어제 나왔죠? 이 법원장을 갖다가 이제 인기투표를 안 하고 직접 임명하겠다. 요걸 보면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가 선거법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뭐예요? 요거 이재명이가 다른 재판에서 쓰듯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또 재판 지연 작전을 쓰는 거 아니냐? 이거 막아야 되겠다. 타이밍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공무원들이 할 적에는요. 주변 정황을 많이 보잖아요. 그 타이밍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면으로 조희대가 이재명 재판 항소심에 올라와 3개월. 그 다음에 대법원에 올라와 3개월. 이거 해야 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근에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요. 이렇게 조희대가 직접 재판 지연을 시켜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놓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요. 바로 뭐냐. 윤명 사건. 윤명이는 지금 임기가 끝나서 몇 달이 지났잖아요. 이제사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국 판결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조희대의 이 말과 조치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방향성은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두 가지 조치가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집행을 하라. 예, 그래서 요거는 본래 이 공직선거법상으로 이제 강제 조치로 되어 있는데, 요게 왜 안 짚어지느냐. 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철저히 이행하라. 요게 지난번에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미 두 차례나 공문을 보냈어요. 지난 10월하고 그 이전에 두 차례나 보내가지고 요게 공직선거법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권고 조항 형식으로 좀 떨어졌어요. 지키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갖다가 이제 제대로 지켜라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결국은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와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도 되지만 요거는 이재명 재판하고도 직결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자,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하고요, 10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선거재판부 재판장 회의도 했고요. 각 법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직선거법 이게 270조예요. 요거를 준수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에는요, 이게 임의 조항이라든가 단순한 권고 조항이 아니에요. 이건 강행 규정으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선거법 270조. 자, 그래서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 강행 규정에 634로 돼 있는데 이게 강행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고 규정에 불과하구나. 요렇게 법원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두 번씩이나 지금 이제 공문서가 내려갔다. 그리고 이제 두 차례 이 공문서가 내려갔는데 예,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공문 내려보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대법원에서 챙기겠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가 챙기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그러니까 왜 재판이 빨리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느냐, 종결이 잘 안 되느냐, 요 사유를 적시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갖다가 재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딱딱 타임에 맞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계획까지 매 1개월 경과 때마다 재판장은 요거를 갖다가요, 이 선거범죄 관련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날이 난 후에 그 상급 법원 행정처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재판을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아까 이제 대법원에서 지금, 이 법원의, 이 법원장 추천제, 이 김명수, 요거를 갖다가 없앤 거. 그래서 이제,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인기 투표를 했는데, 그거를 안 한단 말이죠. 복수로 올라오면 인기 투표에서 1, 2등 딱 둘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임명했는데, 임명을 하지 않고, 이게 인기 투표가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판사라든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이 법원장 후보군을 이제 추천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추천이 되면 누구든지 법관 인사위원회에서 능력과 자질을 검토해가지고 법원장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 얻으려면 뭐 일을 살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김명수 때는요,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지방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게 딱 만들어놨어요. 요 인기 투표하면서. 그래서 김명수 때는 고등법원장 따로, 지방법원장 따로 이렇게 해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들이 지금 지방법원장을 못 나가게 돼 있는데 요거를 뚫어버리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사적체가 자꾸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인사적체 심해지니까 일할 맛이 안 나고, 일할 맛이 안 나니까 판결이 늦어지고, 그래서 고법 부장들 사이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할 거냐, 이런 이제 원성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투표제도 없애고 고법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도 보임이 될 수 있도록 길도 열어놓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일할 의욕이, 경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관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판사가 열심히 일하면 뭐 판사가 무슨 일 하는데요. 판결문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그만큼 덜 지연되는 효과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희대가
두 번씩이나 공문을 보내서 동렬하고 있고 독촉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유까지 보고해라. 왜 재판이 지연되는지. 요렇게 강행 규정 비슷하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법원장 추천제도 없애고 이러니까 이제 법원장들도 소신껏 밑에 있는 휘하 판사들을 주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그야말로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재판 지연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법원 재판 모니터링 팀을 TF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갖다가 이제 우연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재판 지연되는 그 유형을 쭉 체크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든가 변호인단 교체한다든가 또 증거 그 증인을 갖다가 늘린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요런 거를 철저히 체크해서 체크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과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가 공동의 노력을 한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재명 재판 요거 늦어지는 것은 맞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가운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한 불법 대선 자금 그러니까 이제 김용한테 유동규가 갖다 준 돈이 8억 4,700만 원이잖아요. 2022년도에 4월에서 8월까지 이제 2021년도에 4월에서 8월까지 돈을 이렇게 갖다 줬어요. 김용한테. 요걸로 김용희가 지금 1심에서 5년이 됐고 2심은 곧 선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재명이가 공범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왜? 이 대선 자금 요거 갖다 준 게 누구예요? 김용희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이게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 대선 자금 연루 의혹. 근데 쓴 것도 쓴 거지만은 이게 이제 위증하도록 이것도 이제 위증이 되는 거예요. 위증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단톡방에 들어가서 재판 지휘를 한 거 아니에요. 지가 이래라 저래라 재판 지휘. 그래서 거기에 김용이니까 용 골드잖아요. 김이 골드잖아요. 용은 드래곤. 그래서 골드 드래곤. 그리고 이 변호사 가로하고 김용 이런 단톡방에 이재명이가 직접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지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범이 맞다 이거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김만배한테 20억을 요구했는데 김만배가 돈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나무기가 8억 4,700만 원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날이 새고 나면 죄가 하나씩 둘씩 계속 늘어나고 날이 새고 나면 이재명이 구속질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용희가 공범이면 물론 공범이라 해서 똑같은 형량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김용희가 5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재명이는 더 받으면 더 받지 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재명은요. 그러니까 김용 재판 때문에도 쪼이고 그다음에 재판 지연을 막는 것 때문에도 쪼이고 2중 3중으로 지금 목이 쪼이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재판지연 TF 여기에서는요. 변호인단을 교체하는 거하고 기일을 또 변경하는 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거, 판사 탄핵을 하는 거, 우현 주장을 하는 거, 증인 신청을 남발하는 거 6가지 유형을 말하자면 유형을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이제 재판 지연을 갖다가 막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변기 재판 위증으로 명명해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변은 이제 변호인단 교체, 기는 기일 변경 금지. 그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도 금지. 판은 판사 탄핵. 위헌은 위는 위헌 주장. 그리고 증인 신청 남발은 증. 그래서 변기 재판 위증 요런 용어로다가 이제 이 컨셉을 정해갖고 이제 홍보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판 지연 작전을 박아서 이재명이를 조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용하고요 공범으로 해서 또 쪼고 불법 대선 자금 연루 의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는 도망갈 구멍이 점점 더 지금 막히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국방장관 탄핵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주당은 아는 게 탄핵밖에 없어요. 탄핵하고 특검.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이가 꺼냈어요.
야, 이유인 즉슨요. 지금 요즘 이제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요거를 막지를 못했다. 예. 대북전단 살포를, 아니, 이게 순수 국방장관의 목도 아니에요. 이건 뭐 행안부 목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처 소관도 소관이지만요. 기본적으로 대북전단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행정부가 막는 거, 이거는요, 행정권의 남용입니다. 왜? 헌법상으로 보면요,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이미 판결에서.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살포를 방치했어?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북전단 살포를 또 방치해서 긴장을 증폭하는, 하고 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탄핵 사유를 점검해 나가겠다. 자, 이거 웃기는 거죠. 탄핵 사유는요, 이렇게 무슨 대북전단 살포를 설령 방치했다? 그러면은요, 방치 여부가 법률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요, 법상으로 처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탄핵거리까지는 안 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탄핵거리가 안 되는 걸 몰라서 탄핵을 한다고 하느냐? 아니오시답니다. 탄핵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 헌재로 가져가면 다 기각되는 거. 그러면 그 사이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왜? 탄핵 의결이 돼버리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김영은 장관이 일을 잘하잖아요. 근데 일을 잘하니까 자기네가 참 비판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왜? 비판이 말이 안 되는 비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주 화끈하게 일을 갖다가 딱딱 끊어서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네 국방정책하고는 결이 다르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국방정책이나 이재명의 국방정책은 뭡니까? 지금 이제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에 했었던 9.19 군사합의 아니에요. 그야말로 내놓고 굴종적으로 전략을 군사 전략을 쓰는 거. 김정은이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 허수아비 이 국방장관 대통령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통수지휘권자 누구예요? 김정은이나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 정부의 국방상이고.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도 딱 무효화시켜버렸고, 예. 그리고 지금 힘에 의한 평화. 이거를 힘의 우위. 이거 김용현 장관도 딱 맞게 하고 있잖아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가 말하자면, 이거는 정권을 담당할 능력이 없는 정당이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무서우니까, 김용현 장관을 제거시킬, 이런 더러운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를 보니까요. 자, 계엄령? 계엄령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계엄한다. 그럼 내가 옷 벗겠다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인사청문회 때. 그런데 여기다가 또 계엄을 갖다 끌어놔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끌어놓느냐? 또 충안구를 갖다 끌어놔. 그리고 또 뭘 끌어놓느냐? 김건희 여사 물타기 하려고, 물타기 지금 하려고 또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이 특검, 여기에 힘을 실어주려고 또 여기에 그점 국방장관, 그런 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높이려고 이걸 갖다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전단을 갖다가 방치하는 게 살포를 김건희 여사 물타기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에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국가 안보까지 볼무로 잡어? 이거 용납할 수 없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예, 왜냐면요.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3분의 2가 찬성이 필요하지만은 장관은 절반만이면 되니까 지금 민주당 혼자도 얼마든지 해요. 170석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거 안보를 볼모로 하는 이런 책임, 이런 정당이 이게 야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정당이 맞냐 이겁니다. 예. 절대로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제 야당 안에서도 이렇게까지 탄핵을 갖다가 남용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비판이.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벌써 이게 나가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지금 민주당은 이건 대한민국 정당이냐, 노동당이냐?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자, 그래서 요 민주당,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시무종 검찰총장도 탄핵하겠다. 하다가, 여론이 영 아닌 것 같으니까 포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런 무책임한 안보를 포기하는, 안보를 갖다가 김정은한테 상납하는 이런 정당, 해산 조치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대통령의 최고의 책무가 뭐예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정당의 존재 의의가 뭐예요? 정당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거잖아요. 국가 안보를 지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산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재명이가 조기가 조국 사태 때 과거에 한 발언들이 전부 부메랑에 나서 부메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완전히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과거 발언이 지금 이재명이를 부메랑에 나서 돌아와서 잡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말이죠. 박근혜 정부 때 연설문 사전 유출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불법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그 당시 해명을 그렇게 했어요. 청와대가. 그랬더니 그 당시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면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항소했다고 판사가 판결 잘못했다. 정치 판결했다.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 말로 범죄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법률 해석하는 게 아니고 판검사가 하는 거야. 해놨는데 지금 요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왜 박근혜만 그러니까 이제 법 앞에 예외가 없다. 이런 발언도 과거에 이재명이가 법 앞에 예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2017년도에 한 얘기인데 왜 본인만 예외가 박근혜 대통령만 예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 자, 그랬는데 이재명이가 이번 재판 끝나고 뭐라고 그랬어요?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한다.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예. 이게 저만 예외가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2020년도에 대법원이 원심 파기 환송을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거짓이 진술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줬다. 그래서 법원을 한없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항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이고 그리고 내로남불 쪽 사고냐 이겁니다. 예.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요, 검찰의 적폐정산 수사 굉장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본인의 수사는 뭐예요? 정치 탄압 수사다. 검찰의 창작 소설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이 이중잣대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문제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죄에 상하는 처벌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예, 국정농단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재명이 저도 지금 죄가 많이 졌으니까 처벌받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전부 다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